이렇게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관리적이라는 단어 됐나요? 자, 일단 관리적은 준하여 찾는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자, 보전 관리적입니다. 뭘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니까 따로 떼서 관리했을까요? 누가 유사하게 자연환경 보전 체킹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전 관리. 여기 생산 관리적입니다. 뭘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니까 농림이죠. 농업생산. 따로 떼서 관리하겠다. 생산관리. 여기는 곧 도시로 편입이 뭐 되더라? 예산. 밑줄 꺼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적, 체계적 관리 계획동안.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읽어봐요. 계획, 관리, 지역. 용어 정의는 항상 문장 속에 답이 다 있다. 계획, 관리, 지역 됐나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논하고 산, 논하고 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국립공원이었죠.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수, 해수, 국수. 아니 어이없는지 알아. 근데 하다 보면 돼. 왜냐면 이런 게 시험에 나왔을 때 또 개정에서 바뀐다니까 못 찾을까봐 억지 쓰는 거예요. 암기 사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억지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자수, 해수, 국수.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그 다음에 물, 짠물, 해수, 그 다음에 국가유산, 문화재, 옛날. 만약에 책에 문화재나 OX, 법률 등이 국가유산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책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 책을 봤는데 문화재가 쓰여 들어가면 쓰레기에다 확 버려버리면 그 사람은 법에 관련하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유산 돼 있으면 잘 됐구나. 방법 책은 다 국가유산이 돼 있을 거야. 내가 개정사항 다 찾아서 전달 다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방법책. 다른 사람 책도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걱정 마시고. 타 출판사 문제를 좀 확인하시라고. 아셨죠? 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기출 1번. 키워드. 용도 지역의 지정이죠? 무엇을 한다? 도식은? 근데 뭐라 넣었어요? 이렇게 냈다니까요? 자, 2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응용 들어갔어요. 2번. 네? 그럼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돼요, 안 돼요? 중복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국토 환경 보전에서 필요한 거 다 수시가 됐고, 유인구고, 다 필요 없다고? 보전 관리 읽어봐요. 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 안 되부터 시작해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응용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싶어서 응용하는 거. 이게 보전 관리 지역의 용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용도 지역이죠. 중복돼야 안 돼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말 뜻 됐나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중복된다 그랬죠?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다 기출됐던 문제인데 이건 답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3번은 뭐과 지역과 뭐 나왔어요? 아직 칠학지구 안 배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칠학지구 하면 자연 칠학을 이야기해요. 무슨 칠학이요? 산 밑에 옹기종기 시골 마을이 형성되나요? 어떠세요? 시골 마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마을. 칠학이 마을이에요. 칠학이 뭐라고요? 마을.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 뭐가 된다? 칠학지구. 그러면 관리지역에 칠학지구 시골 마을을 만들 수 있다. 지역과 지구는 중복지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가봤어요. 왜냐면 요건 다 알거든. 지역은 중복 안 돼. 그러면 지역과 지구, 지구와 지구는 중복시킬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자.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할 것도 같아서 들어봤어요. 조금 단계가 올라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기출 문제를 끌고 왔으니까. 그런데 얼떨결에 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고 나서 1월 할 때 또 여기 앞에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게 푸는 거니까 차근차근. 자, 이제 건폐율이라는 단어와 용적률이라는 단어를 가르칠 거예요. 보세요. 건폐율. 이상한 단어 나왔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자, 스마일. 빨리 스마일. 수업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이 건자가 한자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세울 건자예요. 무슨 건이요? 패자가 뭔지 아세요? 혹시 패자. 패. 폐륜이 아니고 폐륜이 아니고 요 패. 오. 덮을 패자. 뭐라고요? 비율 유자죠. 자, 건폐율은 따라서요. 내 땅에 건물을 세워서 덮고 있는 비율. 내 땅에 잠깐만요. 내 땅을 뭐라 표현했나요? 이게 내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지 면적이 뭐라고요? 내 땅에 뭐가 건물을 세워서 덮고 있다고 그랬죠? 그걸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내 땅에 건물이 덮고 있는 비율, 내 땅의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게 뭐다? 건폐율. 패자가 뭐라고요? 네? 이 단어 하나 맞는데요. 건자 몰라도 돼. 무슨 패? 그러면 내 땅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100제곱미터. 근데 건축 면적이 얼마예요? 내 땅을 100제곱미터를 얼마가 덮고 있어요? 50제곱미터가. 하면 이 땅의 건폐율, 비율은 몇 프로예요? 50%란 말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건폐율이 50%다. 자, 건폐율이 50%다. 내 땅에 0.5배를 건축할 수, 내 땅을 0.5배를 채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20%면 내 땅에 0.2배를 채울 수 있다. 이게 녹지점 20%예요. 상업지역은 90%예요. 그럼 내 땅에 0.9배를 채울 수 있다. 그럼 빈 땅이 얼마야? 빈 땅이 0.1. 0.9가 찼으니까. 그걸 건폐율. 공식은 읽어봐요. 건대. 용적률은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밑에 한번 읽어봐요. 용적률은. 연대. 작년에 연대 계산문제 나왔어요. 올해 계산문제. 예상문제를 잡았던 거예요. 자, 요 건대란 말 됐나요? 따세요. 내 땅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건대 곱하기 100이 비율이죠. 건폐란 단어 됐어요? 딱 이 단어 하나 하는데 패자가 뭐다? 덮을 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이 뭐냐? 여기 시험에 나와요. 그때 의미하는 말은 50%면 내 땅이 몇 배? 0.5배. 요 단어 됐나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건폐율입니다. 무엇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엇의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 근데 요게 대지 면적이고 이게 건축 면적이죠? 이렇게 있답니다. 이게 건폐율이 만약에 50%다. 반은 차지하고 있더라. 여기에 건물이 하나 더 있네? 그 이놈은 건폐율이 10%다 그러진 않아요. 하나의 대지에, 자, 따세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으면 합계로 계산해요. 만약에 이게 50%고 이게 10%면 여러분의 건폐율은 50% 10%가 아니고 몇 프로가 되는 거다? 몇 프로요? 뭘로 계산한다? 각각 계산한다? 합계로 계산한다? 각각이라고 기출됐어. 아, 이 단어는요. 나중에 제가 건축법 강의도 하거든요. 거기 가서 완성해줘요. 오늘 완성 안 돼요. 오늘은 단어의 의미들만 아시면 돼요. 건폐율까지는 할만해요. 여기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건폐율 최대한도는
법에서 정하고 대통령으로 정하고 마지막에 조례로 정한다. 이거 하나. 확정은 조례로 합니다. 우리 조례는 헌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용적률 볼게요. 연대 그랬죠? 자, 용적률의 용자가 제가 이거 가르칠게. 한자로 이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알아요? 근데 얼굴용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담는다는 의미, 담을용.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용접 배웠나요? 배웠어요. 또 왜 안 배웠어? 부피 배웠어 안 배웠어? 그게 용접이에요. 가로곱하기 세로곱하기 높이라고 부피 계산했잖아요. 그거 다 초등학교 중퇴. 용접이 뭐라고요? 부피. 그러니까 한자로 일굴용자인데 그게 이 용종에서 용자는 담을 용자예요. 담는다는 의미예요. 담아요. 자,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 뭘까요? 한자 아는 사람들이 많네. 자, 이거 쌓여있죠? 내 땅에 건물을 쌓아서 담아놓은 비율, 부피를 이야기하는 게 용적률이에요. 잠깐만요. 방금 싼다 그랬어요? 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적률 개념에는 지하층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용적률 할 때 그 개념 속에는 지하층이 포함됐다 안 됐다? 왜요? 적자가 뭐예요? 지하층을 싼다 그래요? 지하층을 판다 그래요? 팠잖아요. 그 용적률 개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니, 간단한 거예요. 그거 계속 시험에 나온 거예요. 공법에 나오고 개론에 나오고. 아니 적자가 뭐라고요? 지하층은요? 파, 땅 파. 그러니까 용적률 개념에 지하층은 들어가 안 들어가? 별거 아닌 단어예요. 그러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엇의 비율? 연면적, 연대. 뭐라고요? 연대. 자, 잠깐 설명할게요. 보세요. 내 땅의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얼마요? 100. 여기 1층의 건축 면적이 50. 2층도, 3층도, 4층도. 그럼 1층의 건폐율이 50%. 이 안에다 글씨 쓰면 인간성이 안 보일 거예요. 그림 안 썼으면. 여기 몇 프로요? 50%. 여기도 몇 프로? 50%. 여기도 건폐율이 얼마요? 50%. 여기도 건폐율이 얼마요? 50%짜리가 몇 칸 쌓였어요? 그러면 요 4개를 더하니까 얼마? 그게 용적률입니다. 자, 따라서요. 용적률은 각층 건폐율의 합계. 쉽게 표현하면 용적률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각 층마다 건축 비율을 따져서 합해준 게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이 200%란 말은 내 땅에 몇 배를 쌓을 수 있다. 2배. 내 땅이 100평이었다. 200%면 이 쌓는 크기가 얼마다? 2배니까. 100평에 2배니까 200평. 건축 면적이 50%란 말은 0.5배를 쌓는 거죠.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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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배니까 200%면 몇 배? 2배. 이게 용적률 개념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다른 설명도 안 했는데 지금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잠깐 들어보세요. 용적률이 200%예요. 다른 숫자 해볼까? 실제 시험지 나왔던 걸 해볼게요. 용적률이 240%예요. 몇 프로요? 이게 용적률. 건폐율이 60%예요. 이 건물은 일자형 건물입니다. 무슨 건물이요? 건폐율은 건축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건물은 몇 층입니까? 계산 문제 나왔어요. 아니, 글씨도 더 써서 답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60%짜리를 몇 칸 쌌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니까 건물에 뭐가 나와요? 초수. 우리가 건폐나 용적률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고객들이 이 땅에 건물 얼마 지을 수 있어요? 얼마나 쌓을 수 있어요? 연면적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물어볼 때 해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몇 층이요? 4층. 이게 실제 기출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저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단어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연면적이라는 단어 설명할 거예요. 무슨 면적이요? 연면적은 쉽게 이야기하면요. 각층 바닥 면적을 다 합해놓은 게 연면적이에요. 자,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면적을 다 합해놓은 게 뭐라고요? 연면적. 자,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할게요. 여러분 연면적 이 단어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몰라요? 알 텐데 혹시 이런 거 아시나? 건평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집 할 때 건평이 몇 평이에요 하고 해요 안 해요? 그럼 건평은 무엇을 줄인다는 거야? 건물 뭐라고요? 아니야 지금 뭐가 내가 띄었었잖아. 건물 전체 평수를 건평이라고 그래요. 건물 뭐라고요? 전체 평수. 아니 건물 팔 때 건평이 얼마이고 건물 전체 평수가 얼마 이 말이에요 이게. 건물의 전체 평수를 무엇이라 부른다? 연면적. 그럼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죠. 아, 집 팔 때 지하층 빼고 팔아요?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선들이 안 그어지면 힘들어진 거예요. 연면적은 개념이 둘이에요. 그냥 연면적. 뭐라고요? 그냥 연면적 하면 지하층이 들어가요. 그런데 용적률 계산 시 연면적. 뭐라고요? 앞에 수식어가 뭐하놨어? 용, 정, 그럼 쌓았어, 팠어. 그때는 지하층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걸 구별 안 짓고 무조건 하니까 힘들어요. 아, 그건 나중에 건축부 가서 할게. 따로 파트가 있어요.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순서로 차근차근 나와요. 대지 면적부터 시작해서 면적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앞으로 배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소개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때 일단 연면적이 나오면은 건물 전체 평수를 얘기하는데 지금 연면적은 무엇을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럼 지하층이 들어가면 돼, 안 돼? 그 다음에 1층 지상에 주차장 있죠? 혹시 필로티 구조라고 들어보셨나요? 필로티가 뭐죠? 기둥만 있고 거기다 차 세우는 거. 이런 지금 책상이 필로티 구조예요. 기둥만 있죠? 차 세웠어, 발 세웠어. 그래, 신발 주차했잖아 거기다가. 이게 필로티 구조예요. 사람이 엄청 유식해져. 공부하고 나면. 건물들을 보는 게 달라져요. 그때 필로티 구조에서 1층에다 주차장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용적률 관련 연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 지하층이 인센티브. 자,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지금 용적률이 몇 프로였죠? 내 땅이 100평이 되네요. 몇 평이요? 그러면 내 땅에 몇 배를 쌓을 수 있죠? 2점? 그럼 240평을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때 그 240평은 용적률 관련 개념이죠? 용적률 240% 관련 나왔으니까 여기 240평 안에는 지하층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필로티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자, 읽어봐요. 빨리 읽어봐요. 여기만 읽어봐. P 나오면 제외. 어떤 나라 보이면 P 나 대피 공간 P 나왔죠? 제외. P난 안전구역 뭐 나왔어? 아 몰라. P 나왔죠? 제외. 오면서 P가 뭐예요? 나오면 제외. 아, 잘못했어요. 엄청 잘못하고 나중에 건축권 이제 그런 걸 다 공개해요. 하여튼 P 나오면 그럼 돼. 지하층 용적 개념에서는 제외. 그거만 하면 객관식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엇의 비율? 연면적. 내 땅의 이 각층 바닥 면적을 다 합해놓은 면적의 비율을 용적률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용적률은 뭐 연대. 뭐라고요? 연대. 이 적자는 오늘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자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이야기하고요.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으면 용적률도 그냥 한다, 합계로 계산한다. 합계. 용적률을 가장 쉽게 표현한 단어 이거예요. 용적률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각층의 건폐율의 합계. 거기다 밑줄 한번 끊으실래요? 21페이지.
다음에 용적률도 마지막 이렇게 조례를 정한다. 문제 화제 이야기를 하니까 용적률 확정은 뭘로 해요? 조례. 검표나 용적률은 확정은 뭘로 한다? 조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20도 담비시켜요. 걱정 마세요. 입에서 방언 터진데 1, 2분이면 끝나요. 전체 21개 다 암기하는데 5, 6, 6, 5, 7, 9, 8, 8, 7 하면서 암기해. 오늘은 그거 아니야. 그냥 보세요. 의미만 이해하세요. 주거지역은 건축 비율이 몇 프로까지? 70% 이하니까 최대 70%죠? 50%도 70% 사이가 나와요. 상업지역은요? 90%,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은 20%. 그래서 누가 제일 비싸요, 땅이? 그렇죠. 제일 많이 채우니까 0.9배를 채울 수 있어요. 건폐율입니다. 관리지역 20%, 생산관리지역 20%, 계획관리지역은 그래서 이렇게 읽는다. 계만 40%. 여기 다 20%인데요. 자, 이거요. 계만 40%. 계만 40%. 갸만 40%. 갸만. 그래 보세요. 주거지역 용적률 몇 프로까지? 500%. 내 땅에 몇 배까지 쌓을 수 있어요? 상업지역은 15배. 공업지역은 4배. 녹지지역은 1배. 누가 제일 비싸요? 누가 제일 싸요? 녹지. 왜?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요 말 때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뭐 80%, 80%,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여기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자, 시골 땅들은 다 20%, 다 80%예요. 자, 보세요. 관농자. 관농자. 다 20%, 다 80%. 개만 40, 개만 100. 시험 이것밖에 안 된다. 계백장군이다. 계백장군. 뭐라고요? 계백, 개만 100. 개만. 오늘 그 숫자 다 암기하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암기하세요. 개만, 건표는 40. 개만 40. 개만 100. 이렇게 써놓고요. 5개 써놓고요. 다음 중 용적률이 다른 것은, 다음 중 건폐율이 다른 것을 하면 돼요. 답이 뭘까요? 갸요, 갸. 갸가 누구요? 계획관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다 암기한다고 덤비다 죽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라고. 주거지역은 0.7배까지 1층에다 채울 수 있고 쌓는 게 내 땅에 5배까지 쌓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바로 문제 풀어보고 쉬는 시간 줄게요. 문제 풀어보고. 1번 건폐율은 건대요, 바대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무엇에 비율? 바닥 면적이요, 건축 면적이요. 그래서 건, 또 이 문제 틀렸고 머리 대바 그러지 말고 건대죠? 이렇게 풀고. 두 번째 풀어보세요.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는 각각 계산해요? 합계 계산해요? 합계. 자, 3번 풀어보세요. 3번 풀어보세요. 3번.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죠. 저것이 가르치다 라고 문제 푼다고. 나는 가르쳐 줬는데. 자, 보세요. 제가 가르칠게요. 얼마나 이 문제를 어이없이 푸는가 보세요. 우리 기출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푸니까 5, 6, 6, 5, 7, 9, 8, 8, 7, 공적 7, 7, 7, 녹과는 다 20%, 개만 40% 암기하고 그렇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요. 미쳤지요? 그래요.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걸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를 천천히 읽어봐요. 어떻게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걸 판단하셔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뭐가? 무슨 지역부터? 무슨 지역? 그럼 둘의 차이점은? 땅값이 싼 것부터 비싼 거 순서인가요? 그 끝에 비싼 거 있어야 되는가요? 질문? 제일 비싼 땅이 누구게요? 뭐라고요?
그럼 진짜 문제 푸셨나요? 다 보이나요? 얘는 상업적이 가운데가 있어. 끝에 있어야 되죠. 2번도 가운데 있죠. 3번도 가운데 있죠. 끝에 있어야 돼, 상업적이. 4번은 미쳤지, 맨 앞에 있어. 다 몇 번이에요? 이렇게. 다른 데서 보지 못한 것들을 방문각에 오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이걸 다 숫자 대서 풀다가 죽어버려요. 공포선 제 왼수 같은 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분명히 배열 문제거든요. 출제위원 절대 숫자 다 쓰라고 낸 문제 아니에요. 이거 풀면 1분에 못 풀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큰 것부터 작은 거 있으면 답이 몇 번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연습까지 하는 거예요. 큰 것부터 작은 것 그러면 몇 번? 작은 것부터 큰 것 하면 맨 뒤에 뭐가 돼? 상업. 답 몇 번? 5번. 이 정도면 이제 시험장 가도 되는 거예요. 쉬었다가 40분만 더 할게요. 네.